2019년 당시에 그 선박에서 동료 선원들 포함해서 한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어민 2명이 있었다. 정말 흉악범이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 강제 북송했다. 기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다라는 통일부의 발표가 있었는데 2년 8개월이 지나고 지금 어떤 발표가 있느냐. 이거 지금 강제 북송이 반인륜 범죄다. 이런 식으로 또 프레임이 바뀌고 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도대체 그때 통일부와 지금의 통일부가 뭐가 다른 것인지, 상황이 뭐가 달라진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총평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 그 북송 어민 사진을 보고 저는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약간 좀 참담한 심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당시 문재인 정권이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북송 어민들이 그러니까 기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다는 부분이 사실은 그 사진 장면으로 보면 저는 좀 상당히 그때의 주장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사진에 보면 그 지금 그러니까 북쪽으로 넘어가지 않으려고 자해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 그 탈북 어민들 같은 경우가 북한에서 진짜 강력한 그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 넘어온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초창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럴 것 같아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거의 자포자기한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뭐 남쪽에서 살고 어떻고 그런 것보다 본인들이 원래는 지금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가려고 했던 것이 북한의 내륙인 자강도로 아마 도망을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안 되고 다시 바다 쪽으로 나와서 지금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결국은 지금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 지금 남쪽으로 내려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그때는 뭐 남쪽에 기순 뭐 자시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죠. 사실은 그 역대 북한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고로 인해서 해상으로 넘어오든지 그러니까 지금 육상으로 넘어오는 경우에 보통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기순 의사를 잘 밝히질 않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지금 이 조사가 보통 한 2달씩 이렇게 길어지는 과정에서 남한 체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인식을 새롭게 바꾸면서 기순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무려 그러니까 단 5일 만에 지금 그러니까 이 기순 의사 없다. 그러니까 진정성 없다 해서 지금 보냈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 사안조차도 상당히 섣불리 판단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또 이 지금 자필로 기순 의향서를 썼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한다면 당시 문재인 정권이 이 북송 어민들의 북송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이 지금 뭐랄까 인권적이고 여러 개의 규범에 의한 그러한 판단보다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너무 지나치게 그러니까 의식한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꼭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결국은 지금 우리 헌법 규정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조가 영토 규정인데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대한민국으로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탈북 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 이 관할권으로 넘어오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순간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사법 관할권도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을 도외시한 채 북한 입탈 주민법에 보면 입탈 주민보호법에 보면 흉악범죄 같은 경우는 보호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조항을 걸어서 강제 북송을 했다.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헌법적 가치하고 지금 반하는 부분이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 논리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남북한이 각계의 독립된 그 국가로서 유엔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북한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이 맞느냐라는 주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영토 규정을 짓고 있는 3조, 대한민국 헌법 3조에 따라서 저는 그것이 했던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었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지 않겠냐라는 말씀 잠깐 하셨는데 조금 더 추가하실 게 있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많으실 것 같은데. 이거는 저 앞에 그 공무원 피살 사건과 달리 탈북 살인 혐의자 이 북송 사건은 10장의 사진, 통일부가 공개한 10장의 사진으로 저는 진실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이거 두 갈래로 접근을 하는데 하나는 그 인권 문제죠.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출신인데 아무리 그 흉악범의 인권 또 이 문제가 하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 그 의회나 전 세계적으로 이 사진을 가지고 지금 이 한국의 어떤 뭐 후진성, 야만성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 상황인데 그 북한 인권 그러니까 흉악범이냐 뭐 흉악범이라는 것도 북한에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3명이 16명을 살해를 했다고 하고 김책항에 들어갔다가 1명이 체포되는 바람에 2명이 다시 바다로 나왔다가 넘어온 거거든요. 근데 그 넘어오는 과정에서 16명이가 왜 나왔냐면은 북한 내용을 감청을 한 거예요. 북한에서 16명 살해범들이 갔다 이렇게 되니까 그거 지금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3일 동안 하고 저절로 보냈기 때문에 당시 서훈 국정원장이 고발이 된 거고 자, 이거는 이제 인권 문제가 하나 있고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이 시점도 제가 조금 전에 서해 공무원 사건은 그 시점이 이 뭐 종전선언이 있었는데 이 시점은 그때 그 하노이 노딜 회담 그 아무 성과가 없는 미북 회담 그 직후고 또 부산에서 한국 아세안 정상회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김정은을 초청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김정은에게 어떤 환심을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은폐를 했다가 그다음에 은폐가 들통이 나니까 거짓말을 한 거죠. 은폐를 했다는 건 이 사건이 알려진 거는 발표한 게 아닙니다. 통일부가. 이 JSA 그 경비대대장이 지금 이 그 2명이 여기 도착을 해서 판문점에서 송환을 할 거라고 김유건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한테 문자로 보고를 한 게 기자한테 들킨 거예요. 그래서 이 은폐를 시도했던 게 그 들통이 나니까 그 다음에는 거짓말을 한 거죠. 그때 그 통일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분명히 자술 그러니까는 기소원 의향서는 썼는데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까지 했냐면은 본인들은 죽더라도 북한에 가서 죽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북한으로 보내려고 하니 왜 그렇게 저항을 하고 뭐 머리를 막 콘크리트에 찍고 안 가려고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남북 관계를 그 원만하게 이끌게 가기 위해서 처음에는 은폐를 시도를 했고 그다음에 거짓말을 한 이런 정치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아, 정치적인 시점이 참 묘합니다. 당시 이 북한 어민 2사람을 인계하겠다고 통보했던 날이 11월 5일이었는데 이때가 그 친서를 주면서 김정은 국방위원장한테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꼭 와라라고 얘기하면서 인계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거 북한 바라기 하면서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어민의 생명을 제물로 바친 게 아니냐라는 지금 비판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시점에 대해서 묘하다. 상당히 묘한 측면이 있죠. 앞서도 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지금 그러니까 당시 문재인 정권의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참담하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남북 관계 개선을 해야 되고 결국은 한반도를 평화 구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 원대한 목표가 있잖아요. 상당히 중요한 목표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사실 우선시되고 기본적인 것은 이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겁니다. 앞서 뭐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저 사람들을 돌려보냈을 경우에 저 사람들이 극형에 처해질 것은 거의 뭐 불문가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의 사후 시스템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유를 했다고 한다면 한국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북송 어민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한국이 자체적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재판을 통해서 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아마 북한 입장에서 상당히 좀 곤란한 그러한 상황에 처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사실은 지금 남북 간에는 남북 기본 합의서가 옛날에 1992년도에 채택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 실효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제 작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 간에 이러한 식의 이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 넘어오는 경우에 이 사람들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가 전혀 이 규범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종의 남북 간에도 이 범죄인 인도 협정 같은 그런 식의 또 다른 하나의 남북 간의 그러니까 연계 고리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장치로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그러니까 지금 부산에서 열렸던 한 아시안 특별 정상회의에 지금 데리고 와서 어떤 식으로든 남북 관계 물꼬를 틀려고 하는 그러한 그 욕구가 의지가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던 인권, 민주, 진보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폄훼됐던
대표적인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까지 하면서 사실은 문정부 내내 북한 눈치 보기다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그런데 정말 한반도 평화 체제를 정착시킨다는 어떤 한반도 평화 시계를 멈추면 안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목표이고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는 과정에서의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민의 생명, 가장 기본적인 인권,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일이 만약에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졌다면은 이거는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니 결과가 좋으면은 그 부분도 좀 참작이 되겠죠. 결과가 좋다고 가정이 전부 다 뭐 정당화 되는 건 아니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그렇게까지 그 굴욕적인 자세를 보여서 지금 남북 관계가 정말 정상화되고 좋고 서로 왕래도 하고 그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그렇게 했으면 그런 거를 위해서 정말 불가피하게 했구나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쪽 진영 안에서는 우리가 불가피했다 말을 할 수가 있지만은 지금 남북 관계가 그 과거로 그대로 완전히 해결을 했죠. 심지어 뭐 개성에는 남북 그 연락 사무소까지 폭발을 해버린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얻은 것이 없이 국제적으로 그 대한민국의 야만성이 있는 나라로 인식이 되고 또 하나는 그때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하는 바람에 후폭풍이 있었는데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당시에 탈북민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에 있던 탈북민들이 저런 식으로 해서 그때 사진은 공개가 안 됐지만은 그때 경찰 특공대가 뭐 두건을 씌워서 데려가고 포성을 해서 넘겼다는 그건 다 소문이 돌았거든요. 그러니 한국에는 탈북민들이 벌벌 떠는 상황이었고 북한은 또 이걸 어떻게 이용했냐면은 내부 단속을 하면서 우리를 배신하고 남한으로 내려가면은 결국 우리에게 다시 온다. 이것을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 정치적 선택을 한 건데 그 결과마저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니까 사실상. 그래서 더 실망스러운 거죠. 지금 그 유엔 그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도 이런 조사를 위해서 한국에 오려고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 쪽에서 협조하지 않아가고 네. 결국 못 왔다라는 보도도 있고요. 또 당시 그때 서훈 국정원장이 탈북자 이 합동 신문을 조기 종료시켰다라는 것 때문에 또 고발당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이제 질질 끄다가는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 최대한 빨리 끝내라. 그래갖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막 3일, 5일 만에 인계를 한 거예요. 정말 흉악 범이었는지, 정말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처벌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모든 흉악 범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정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말살시킨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 최종 지시가 누구냐. 지금 이 국정원에 대한 이 압수수색이나 이 조사가 결국에는 문재인 정권을 향한 게 아니냐. 국정원장을 넘어서서 그 윗선까지 가는 게 아니냐. 그러면 최종 지시자는 누구이냐. 문 대통령까지 갈 것이냐. 책임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결국은 저는 앞서 그러니까 지금 그 피격 공무원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또 북송 어민 사건의 문재인 정권이 이런 그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미숙했고 또 상당히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자체가 너무 정치적인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정치성이 너무 진하게 지금 배어 있다. 예를 들면 앞서 뭐 이제 해경은 그 피격 공무원 사건 이후로 계속적으로 조사를 해왔다고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나서 180도 입장을 바꿨다. 그리고 이번에 통일부가 사실은 이 북송 어민에 대한 진실이 뭐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지금 몇 년이 지나서 이 사진을 전격적으로 공개를 해서 엄청난 지금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단순하게 영혼 없는 공무원들의 잘못일까라는 생각을 치울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현 정권이 뭔가 이 지금 국면 전환을 위한 하나의 노림수를 갖고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러한 그러니까 진실 규명과 거기에 따른 이 지금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행위 자체가 정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것이 또 특히 최종 타깃이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2009년도와 같은 그런 비극적 사건이 또 안 일어난다는 보장을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정치가 또 한 번 칠곡 속으로 빠져드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역대 대통령들의 그 임기 말 이후에 참 비극적인 일들, 가슴 아픈 역사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국민들은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라는 마음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퇴임 이후에 대통령이 좀 편안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또 어떤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냥 덮고 넘어가야 되느냐라는 또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벌써 이 박근혜 정부 이후에 문재인 정부 때 한쪽은 정치보복, 한쪽은 적폐청산, 똑같은 사안을 놓고 그렇게 주장을 다 했잖아요. 정치보복이나 적폐청산이나 결국 같은 거예요. 그게 같은 건데, 지금 물론 문재인 대통령,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하강 곡선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국면 전환을 위해서 뭐 수사를 확대하고 사진을 공개하고 이럴 수 있어요. 저도 정치부 기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국면 전환이라는 게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없는 걸 가지고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사진을 조작한 것도 아니고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을 이야기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됐는데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그 시점에 그러면 이게 누가 지시를 한 거냐 이렇게 하니까는 외교 안보 분야는 대통령이 담당하는 문제다 이런 코멘트를 한 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보면 세 군데서 움직입니다. 하나는 청와대 안에 있는 국가안보실에서 움직이죠. 국가안보실에서 안보실장 그 1차장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국정원에서 움직였죠, 지금. 국정원에서 소은 원장을 중심으로 조기에 이 조사를 매듭시키고, 왜 시점을 맞춰야 되니까. 초청장 보내는 시점을 맞춰야 되니까. 김정은에게, 그 한 아세안 정상회의. 그 조기에 매듭시켰으면 국정원이 움직였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통일부가 움직였어요. 통일부가 이렇게 움직였다면은 통일부, 국정원, 국가안보실 이것을 통솔해서 지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죠. 단 한 사람밖에 없다.